스포츠. No problem. 네,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 스포츠의 김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정 PD는 오랜만에 뵙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제가 방송 전에 두 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었는데 두 분이 워낙 그 케미도 좋으시고 이 시간만큼은 무슨 질문을 해도 된다고. 네. 스포츠 자판기라고. 맞습니다. 누르면 나온다고. 뭐 네. 자팍다식으로 네. 겨우겨우 이제 2년째 그러면서 깊지는 않아도 네. 벌써 2년이나 2년이 넘었죠. 아, 네. 두 분께서는요? 3년 네. 가까이 돼가고 있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좀 질문을 드려도 좀 성실하게 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메이저리그 이슈들을 짚어보는 주간 MLB부터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그 류현진 선수가 부상 소식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전완근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앞쪽 팔 근육을 다쳤는데 그 라이브 피칭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3일에는 이제 간단한 캐치볼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24일 이제 롱토스라 그래서 좀 더 긴 거리를 보통 한 4-50m 정도까지 나가는 롱토스 캐치볼을 했고 이번 주에 이제 본격적인 라이브 피칭에 들어갑니다. 라이브 피칭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경기를 하는 것처럼 전력 투구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에 가까운 피칭도 하게 되고 네. 주자가 있을 경우 뭐 빠른 주자일 경우 느린 주자일 경우 다양한 또 이제 포수들도 실전에 가까운 볼 배합을 하면서 돌입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현지에서는 한 2주 정도 내로 복귀를 다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피칭을 시작했다라는 게 이제 거의 뭐 투입 임박했다라는 의미인가요? 그 그렇죠.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받게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부상을 이제 당한 이후에, 그러니까 선수가 뭔가 이제 재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시점 중에 하나가 이 라이브 피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류현진 선수가 어쨌든 라이브 피칭 훈련을 이제 보통 소화를 이제 하면은 아마 그 다음에는 아마 바로 이제 복귀 수순을 이제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다만 이제 현지에서는 류현진 선수가 이 마이너리그 경기에 한 차례 등판을 하고 그리고 올라올 것이라는 그런 어떤 그럴 수도 전망도 있겠네요.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뭐 한 2주 정도의 네. 어떤 그 시간이 걸릴 것으로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그 2주를 못 본다는 게. 네. 그 류현진 선수가 전력에서 이탈한 상황이지만 그 선발진 중 한 명인 베리오스는 이제 정상 궤도에 진입한 걸로 보여요. 그렇죠. 첫 경기에 워낙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있었던 뉴욕 양키스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5이닝 3실점. 사실 이것도 에이스한테 기대하는 성적은 아니었죠. 하지만 이제 지난 21일에 열렸던 보스턴과의 경기에서 6이닝 동안 1실점하면서 이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을 하면서 시즌 첫 승을 일단 올렸거든요. 최근 3경기에서 첫 경기 때 부진했지만 1승에 평균 자책점 3점대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토론토도 이제 상승의 발판을 마련한 거죠. 결국 이제 토론토도 이날 승리를 거두면서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서 선두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토가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이제 평균 자책점 팀 평균 자책점이 4점대로 굉장히 좀 높다 이런 유일하게 얘기를 4점대. 예, 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 사이 어쨌든 팀 평균 자책점이 그러니까 3점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팀 타율도 지금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동부지구에서 상당히 좀 이 눈길을 끄는 그런 어떤 성적을 현재 내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투수력이 올라가고 있다. 네, 예, 그렇죠. 투수들의 컨디션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바라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참 그 우리 입장에서는 마냥 또 좋아할 수만도 없는 게 류현진 선수가 없는데 이렇게 잘 되는 걸 좋아만 해야 되는 건지 그래도 팀이 우선이니까 네. 또 팀을 또 응원을 해야 되는 건지 좀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저는 무조건 팀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또 이제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을 또 잡자면은 류현진이 예전처럼 막 팀의 에이스 이런 역할이 아니고 3, 4선발로서 약간 지지대 역할을 해야 하는 중간적인 역할이라면은 팀이 잘 나가고 있는 와중에서 이제 부상 복귀할 때도 막 네. 내가 이번 경기 뭐 완투를 해야 돼 반드시 승리를 연패를 끊어야 돼 이런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좀 더 편안한 상황에서 부상 복귀를 연착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팀이 잘 나가고 있어야 류현진 선수도 슬쩍 이렇게 발을 담글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유로운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가 그 전에 이제 다저스에서 이제 뛰었을 때 네. 보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중간에 이제 부상을 당하거나 뭐 부상자 명단에 올랐을 때 이 류현진 선수가 이제 에이스의 어떤 무게감을 좀 느꼈던 그런 좀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거예요. 네. 토론토에서도 이제 작년 재작년에 부상자 명단에 올랐을 때 그런 모습들이 있어 왔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류현진 선수에게는 결코 나쁘지만은 않다. 다만 이제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이번에 이 부상자 명단에 오르면서 재활 과정을 거치면서 좀 류현진 선수 본인도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네. 어쨌든 시즌은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좀 숨고르기 잘해서 복귀를 또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좀 시즌 초반에 부진했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은 이번 일을 좀 전화위복 삼아서 조금 더 다시 한번 또 우뚝 서는 계기가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즘 보면요. 메이저리그 팬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선수 활약부터 확인해 볼 것 같아요. 그렇죠. 최지만 선수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오늘은 경기가 없긴 했지만 네. 어제 대타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대타로 나와서 원아웃 만루 상황이었습니다. 오. 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에서 2타점 2루타를 또 쳐냈고 네. 그다음 타석에서 안타를 쳐내면서 2타수 2안타에다가 현재 이 최지만 선수의 타율이 3할 5푼 1리 뭐 규정 타석을 채우진 않았지만 출루율 5할 네. OPS가 1.122까지 올라가 있는 오. 상태입니다. 굉장히 뭐 만약에 규정 타석 진입만 한다면은 특히 출루율 부분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선두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죠. 최지만 네. 선수가 또 재밌는 것은요. 그러니까 올해 대타로 나서서 모두 100% 출루에 성공을 했다는 진짜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출루를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이 템파베이의 이 팀 동료죠. 이 얀디 디아즈 선수가 최지만이 대타로 나오면 그가 100% 안타를 때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또 깊은 신뢰를 보여준 이 팀 동료의 멘트도 상당히 눈길을 야, 모았습니다. 정말 믿고 쓰는 최지만이네요. 그렇죠. 예, 언제라도 네. 해결사 역할을 명확하게 해주니까요. 네. 그 템파베이도 뭐 토론토, 뉴욕 양키스에서 3위이긴 한데 네. 이 세 팀이 사실 경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아직 시즌 초반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토론토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 뉴욕 양키스에서 한 경기 차로 지금 이제 3위인데 맞대결에서 한 경기 차라는 거는 맞대결에서 승리를 하면 바로 뒤집힐 수 있는 경기 차라는 뜻이거든요. 네. 사실 템파베이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상승세에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한풀 꺾인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경기차가 적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4위의 보스턴이 2경기 차, 최하위인 볼티모어도 아직은 3경기 차밖에 나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긴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시즌 초반이니까요. 네. 그 다른 선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샌디에고 파드리스 김하성 선수는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냈나요? 네, 지난 한 주 사이에 김하성 선수가 시즌 첫 홈런을 이제 쏘아 올렸죠. 네, 그 이제 그렇죠. 신시내티와의 경기에서 7회에 이제 솔로 홈런을 치면서 시즌 마수거리 포를 터뜨렸고요. 그런데 이후에는 조금 부진했죠. 결장 상황도 있었고 25일 어제 다저스와의 경기에서는 이 수비 시프트가 걸린 상황에서 2루 베이스 커버를 이제 들어가야 됐던 상황이었는데 김하성 선수가 이 공을 이제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결국 이제 실책을 이제 기록한 상황도 있었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 타티스 주니어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가 뭔가 더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 의욕이 좀 앞섰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조금 더 좋은 입지를 위해서는 약간 네. 하드 히트, 그러니까 장타 비율이 조금 더 높아졌으면 하는 게 그래 김하성 선수의 어떤 과제로 보여집니다. 네. 네,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제 타티스 주니어가 빠진 상태에서 조금 더 큰 걸 노려봐도 안전적이니까요. 그러니까요.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쉽게도 박효준 선수는 마이너리그로 갔네요. 그렇습니다. 5경기 예. 동안 15타석의 기회를 받고 이제 네. 그 이후에 트리플 A로 강등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1할 때 낮은 타율이 좀 큰 원인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박효준 같은 경우는 수비에 있어서 과거에 이학주 선수처럼 굉장히 특출난 재능이 있는 편이 아니었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웠는데 마이너리그로 가자마자 첫 경기부터 홈런을 또 장려를 네. 했단 말이죠. 네. 이렇다면 이제 전형적인 쿼드러플 A라고 부르죠. 트리플 A 마이너리그에 있기는 아깝고 메이저리그에 네. 오기엔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박효준 선수가 그 미세한 차이만 좀 잘 극복을 해낸다면은 마이너리그에서는 더는 증명할 게 없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좋은 신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장 먼저 좀 아쉬운 부분은 뭘까요? 뭘 보완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박효준 선수가 여러 포지션을 일단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분명한 장점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직은 2년 차, 이제 3년 차 굉장히 좀 이 경력이 조금 더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박효준 선수가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포지션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잡는 게 일단은 좀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의 경쟁력을 그래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경험을 쌓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다시 메이저리그에 진입해서 좋은 모습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 소식 알아봤는데요. 이제 심정적인 우리 선수죠. 네. KBO 리그에서 뛰었던 켈리가 다저스전에서 선발 투수로 나왔다는 소식도 눈길을 끌더라고요. 네, 이 켈리가 LA 다저스와의 경기에서 통산 7경기에 나왔는데 4패에다가 평균 자책도 4.58 네. 승리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 등판에서 6이닝 3실점하면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을 했으나 타선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한 점도 아쉽습니다. 내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다저스는 승리에는 또 켈리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켈리가 그 전 경기까지는 평균 자책점이 0점대였었어요. 어. 굉장히 좋은 투구를 보여주면서 내셔널리그에서 평균 자책점 부분 1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평균 자책점이 1.69로 조금 이제 올라갔고요. 현재까지 1승 1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KBO 출신 리그 타점왕 출신인 다린 러프는 올해 좀 많이 부진한 것 같아요. 사실 샌프란시스코에서 작년에 굉장히 센세이션 했거든요. 네.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좌익수 자리에 좋은 모습을 보여서 이번 시즌에는 3번 타자 좌익수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도 이제 3타수 무안타 기록하면서 시즌 타율이 1할 6푼 4리. 아직까지는 사실 러프가 뭐 수비가 좋은 선수가 아니고 그래서 타격과 장타력을 좀 보여줘야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초반에는 좀 부진한 모습이 있어서 아쉽습니다. 네. 자, 팀 순위 경쟁 판도도 짚어보고 싶은데요. MLB.com이 파워 랭킹을 발표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파워 랭킹이 도대체 어떻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쉽게 될까요? 말하면 이제 선수들의 능력치 그러니까 뭐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네. 이 선수들이 이제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누가 보면 가장 강한 팀 순서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누가 정하는 거죠? MLB.com 이제 홈페이지에서 측정을 했는데 1위가 LA 다저스고요. 네. 2위가 토론토 블루제이스입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팀이 현재 메이저리그에서는 가장 강한 두 팀이다. 강력하다. 전문가들이 보기엔 전문가들로 그런 거고. 봤을 때. 네. 네. 그리고 이제 3위가 뉴욕 매츠, 4위가 샌프란시스코, 5위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템파베이 레이스 최지만의 소속팀이 6위까지 또 이번 주에는 상승을 무슨 했습니다. 변동이 있었군요. 네. 네. 혹시 근데 이 파워 랭킹 내가 생각하기엔 좀 다른데라는 부분 두 분 중에 좀 있으신 게 있나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리그 현재 중부지구 선두가 지금 미네소타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미네소타가 파워랭킹 전체 그러니까 29개 팀 중에 22위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각 지구 지구별 1위인데 네. 그러니까 이 너무 좀 22위는 너무 이렇게 낮은 어떤 랭킹이 과소평가된 아닌 것이 아닌가. 부분이 좀 예,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중부지구가 지금 상대적으로 다른 팀에 비해서 좀 승률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미네소타가 지금 선두인데도 반경기 승률이 차고. 5할이에요. 네. 그래서 좀 의외의 지금 격전지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파워랭킹이 조금 낮은 게 사실입니다. 아쉬운 부분이네요. 네네. 예, 오히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낮게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순위가 금방금방 바뀔 수도 있는 예. 거고 그래서 현재 미네소타의 전력이 선수단 내 기본 전력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호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주목해볼 만한 매치업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샌디에이고와 피츠버그가 주말에 이제 3연전 맞붙습니다. 만약에 이 피츠버그의 박효준 선수가 이제 콜업이 되거나 그러게요. 이제 계속 있다면은 샌디에이고 김하성 선수와의 맞대결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경기가 되겠고요.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역시 격전지죠. 이 동부지구의 보스턴과 볼티모어가 주말 3연전 맞대결을 네. 펼칩니다. 이 5개 팀 전부 격전이 되느냐 마느냐 이 갈리는 판이 아마 이 경기 3연전을 통해서 벌어질 것 같고요. 현재 3위 템파베이와 4위 보스턴의 게임차가 2게임 차이기 때문에 네네.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좀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메이저리그 소식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른 스포츠 이슈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 올게요. 화이팅! 화이팅! 우리 화이팅! 우리 화이팅!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네,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시고요. 정현호 KBS PD 그리고 일간 스포츠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네, 지금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약 한 4개월 반 정도 개막까지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저우 아시안 게임 각 종목마다 또 대표팀이 속속 꾸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각 대표팀 어떻게 지금 꾸려지고 있는지 네.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대표팀 발표가 많은 팀들이 나왔죠. 네. 예, 아마도 가장 관심을 모으는 종목 중 하나 이거죠. 올림픽보다 아시안 게임보다 국가대표 되기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양궁 그렇죠. 이 종목 아닐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체전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예. 그렇죠. 네. 전국체전을 제일 알아줘야죠. 네. 네. 이 양궁 대표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여자부에서는 이가연, 강채영, 안산, 최미선 네. 그리고 이제 남자부에서는 김우진, 김재덕, 오진혁, 이우석 한두 명의 선수들만 제외하고는 도쿄올림픽 당시 이제 금메달리스트 선수들이 대부분 많이 좀 선발이 됐죠. 네. 그래서 또 어게인
아까 나왔던 우리의 그 코리아 화이팅도 네. 다시 들을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그 이가현 선수, 네. 그리고 김우진 선수가 1위로 통과했다고 들었어요. 네. 한국 양궁이 이렇게 강하구나 싶은 게 저 이가현 선수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 네네. 예. 그런데 이분이 나와서 지금 그 도쿄올림픽 때 활약을 했던 모든 선수를 제치고 1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네. 사람들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가현 선수가 2015년에 그러니까 청소년 대표팀 시절 때 그러니까 네. 세계 유스 양궁 선수권의 대표로 뽑혀서 당시에 단체전 우승을 경험했던 선수고요. 그렇지만은 이 성인 무대에서 국가대표가 된 것은 요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올림픽이라든가 아시안 게임 통틀어서도 이가현 선수가 이제 처음으로 메이저 국제 대회에 나서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 이 여자 양궁 선발전이 상당히 어려웠던 게 그 안산 선수 있죠. 네네. 안산 선수가 1차 선발전에서는 전체 14위로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1차 선발전에서 이제 32위 안에만 들면 됐던 거였는데 네. 이게 좀 차이가 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2차 선발전에서도 이 마지막 전날까지 6위였습니다. 그러니까 4위 안에 들었어야 됐는데 이 마지막 날에 이것을 뒤집으면서 아주 힘겹게 3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림픽 3관왕도 정말 이 여차했으면, 선발전에서 네. 여차했으면은 탈락할 수 있었던 네. 네, 그런 아주 엄청난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도대체 그 공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건가요? 예. 어떤 경쟁을 펼치기에 네. 뭐 금메달리스트도 절대 방심을 할 수가 없네요. 특혜가 전혀 없기 때문인데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국 선수들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은 누가 봐도 최고의 나라에서 최고의 선수들인데 다음 대회 출전을 장담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항상 새로운 선수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뉴페이스들이 국제 경기 경험이 좀 부족하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선수들이 나왔을 때 다른 외국의 베테랑 선수들과 붙으면은 좀 어떤 경기 경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한 경쟁 시스템은 네. 계속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양궁협회와 이제 그 주위의 사람들이 꼿꼿하게 유지를 해가고 있는 게 소위 말하는 양궁의 저변의 비결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전에 그 KBS 스포츠 다큐멘터리였죠. 그 승부였나요? 그러니까 숫자의 게임에서. 아, 네. 거기에 나왔던 그 양궁 이제 국가대표를 뽑는 그러니까 리올림픽 때 당시 대표를 뽑는 그 과정을 저도 이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네. 정말 이 숨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들 사이에서도 정말 피말리는 경쟁이 펼쳐지고 그렇죠. 예, 그런 과정에서 이 올림픽 대표에 선발된 것 자체만으로도 참 많은 또 박수를 보내고 탈락한 선수들 역시도 이제 그런 것을 또 발판 삼아서 또 다음에 또 도전하고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인상적인 바로 종목이 그때 양궁이죠. 떨어졌던 선수가 강채영 선수고 그랬죠. 그 네. 부분을 이제 발판 삼아서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고 그런 식인 거죠. 야, 궁금해지는 게 그럼 다른 나라는 우리처럼 안 하나요? 보통의 경우에는 예. 이제 주요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이제 5년, 10년, 길게는 뭐 10년 이상을 하고 간판급 선수가 예. 그런 간판급 선수가 예를 들어 선발전에서 떨어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특례를 주는 경우들도 많죠. 왜냐하면 실제적인 기본적인 실력 자체가 좀 불의의 이제 이슈로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수표니까 맞아요. 그 팀 입장에서 보면 네. 그렇군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네. 그 양궁 외에도 다른 대표 대표 선발전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죠. 네, 수영도 이제 발표가 됐었고 예. 뭐 탁구, 근대오정 뭐 이런 이제 대표팀들이 이제 한 주 사이에 이제 대표팀이 이제 뽑혔고요. 골프 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프로 선수들이죠. 임성재 선수와 김시우 선수가 이 대표팀 합류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아마추어 쿼터에 있던 장유빈, 조우영 선수와 함께 조화를 이뤄서 이번 아시안 게임에 나섭니다. 네, 거의 이번 주 안에 모든 대표팀 선수들이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그 탁구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젊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탁구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이름인 뭐 이상수 선수, 네. 그다음에 이제 서효원 선수가 모두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 발탁된 조대성, 김나영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대표팀 내에서 걱정의 목소리도 있긴 하지만 앞서 양궁도 항상 새로운 얼굴이 이제 물갈이가 되면서 또 기회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세대 교체의 신호탄 그리고 또 다른 스타의 탄생의 기회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탁구를 보면은 장우진 선수와 그리고 이제 전지희 선수 이 두 네. 선수가 또 국제대회 경험이 있거든요. 다른 선수들의 좀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지만은 또 그걸 리드해 갈 수 있는 또 선수들이 이제 각 대표팀에 있다는 것. 네. 이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좀 희망적인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참 이 세대 교체도 어려운 게 그 새로운 선수들이 국제 무대에 나가면은 네. 많이 분위기가 다르겠죠. 엄청 다르죠. 예. 그래서 이제 양궁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 지금 나와 있는 선수들 중에서 아시안 게임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단체전을 출전해본 선수가 장우진 선수 한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이제 안재현 그다음에 황미나 이런 선수들도 청소년 대회는 이제 네. 출전해봤지만 세계 무대 성인 무대는 처음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세계 랭킹이 낮으면은 이 시드 배정에서도 좀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선수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중심점을 잡아줄 선수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확실히 신구 조화가 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세대 교체도 부드럽게 진행되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근대 5종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전웅태 선수가 선발이 됐군요. 네, 예. 도쿄올림픽 메달리스트죠. 전웅태 선수가 어제 이제 확정이 된 이 근대 5종 대표팀에서 이제 발탁이 돼서 네.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에 이어서 아시안 게임 2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전웅태 선수를 비롯해서 정진아 선수도 네. 이제 함께 출전을 하고요. 또 여자부에서는 김선우, 장하은, 김세희, 성승민 선수가 나란히 또 출전권을 확보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요즘 기사 나오는 것 중에 몇 가지가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 뭐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제도 그런 얘기 나눴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얘가 이번에 또 그 국제 파트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슈들을 좀 자주 접하고 있는데 왜 이게 이제 의제로 떠올랐냐면은 중국 내에서 자꾸 그 도시들을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하이에서 예. 이번에 베이징도 전수 검사하고요. 전수 검사에다가 네. 이제 봉쇄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왜 신경을 곤두세우냐면은 이 연기될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사람이 아시안게임 사무총장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실무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오늘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회가 이제 관련해서 네. 좀 이 멘트가 이제 하나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부에서 제기된 이 대회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일축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일 그러니까 없다. 네, 대한체육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문의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일단 네. 조직위원회에서는 연기는 없다. 이런 지금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참 이게 연기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 지독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고생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개최를 하더라도 좀 네. 그 도쿄올림픽이나 베이징 동계올림픽 비슷하게 네. 좀 철저하게 통제를 하겠네요. 이 철저한 통제 때문에 제가 네. 올해 초에 고생하셨죠. 정말 고생이 네. 많지 않았습니까? 버블 루프 시스템이라 그래서 네. 외부와의 그 음식을 포함한 모든 물품 교류가 차단이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가보셔서 우리도 아시겠지만 도시락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서 계속 컵라면 먹고 컵밥 먹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 좀 걱정도 되긴 합니다. 그러게요. 그 다녀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수용소 수준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 수감만한 찬수용소라고 해야 되나.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먹는 게 좀 제일 걱정되고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이미 경험을 해봤지만 새로 가는 사람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신예들 우리 선수들 분명히 컨디션 관리 먹는 그렇죠. 식단 관리도 중요할 텐데 이 부분도 좀 걱정되고요. 그러게요. 이런 부분들 만약에 봉쇄가 된다고 한다면은 좀 방역 상황에 따라서 선수들 컨디션에도 좀 많은 영향을 미치겠어요. 게다가 또 아시안 게임은 올림픽보다도 종목이 훨씬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체육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선수단에서 그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좀 조직위원회가 좀 하루빨리 좀 안정적인 그런 어떤 좀 상황 관리를 하면서 좀 선수들에게 좀 네. 힘이 되는 것도 뭐 소식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포츠 두 분과 처음으로 호흡 맞춰봤는데요. 저는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아, 두 네. 분께서는 어떻게 편안하셨나 저희도 뭐 모르겠네요. 네, 저희도 아주 즐겁게 얘기 나눴습니다. 기대가 감사합니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나은 호흡 기대하면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그리고 일간 스포츠의 김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입니다. 한상원의 스포츠.